안녕하십니까. 열린학원 이노입니다. 오늘은 인수분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곱셈공식의 역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곱셈공식 외웠던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거죠. 시작을 해봅시다. 인수분해. 공식을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 딱 맞는 모양이 나왔으면 그 공식을 그대로 옮겨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오늘은 항의 개수별로 인수분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공통인수로 묶어라. 모든 항에 공통인 인수가 들어있을 때가 있죠. 뭐 가령 A, B 제곱에 AC, A 이런 식으로 모든 항에 전부 다 A가 들어있는 경우는 당연히 문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A로 묶어내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 인수가 있을 때, 물론 처음부터 공통인 인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계산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공통인수가 발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묶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자, 항의 개수가 두 개일 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항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는 크게 패턴이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경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합차공식이라고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 나가시면 돼요. 이거에 관련돼서는 문제가 꽤나 많이 확장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뭐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을 인수분해 하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a제곱을 한 덩어리, b제곱을 한 덩어리로 보면 결국 얘랑 똑같으니까 얘랑 동일한 구성으로 그대로 진행을 해보면, 일단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여기는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방금 이 패턴이 한 번 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8제곱도 되고 16제곱도 돼요. 근데 그거는 직접 한번 찾아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말고,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요거 알겠죠?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공식을 모르면 인수분해 할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괄호가 두 개인데 작은 거 하나, 좀 긴 거 하나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쪽에는 a 마이너스 b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랑 부호가 똑같은 애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요 뒤에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 a 세제곱을 묶어낸다고 보니까 요 a, 그럼 여기는 a 제곱이 있어야겠죠. 뒤에 b 제곱도 있게 돼요. 그런데 이 가운데가 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반대인 a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 2ab가 아니에요. 알겠죠? 2ab가 아니고 그냥 ab.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왜 이렇게 됩니까? 전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모양이 그런 것 뿐이니까. 그리고 이 세제곱 관련돼서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요 녀석마저도 인수분해가 또 가능한데, 얘랑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호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서 b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간 모양이 다시 이제 플러스 b로 인정이 되니까 기존에 b가 있던 모양에다가 마이너스 1을 다시 넣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어찌됐건 한번 해보면, 얘는 a였으니까 당연히 a 제곱이었겠죠. 그리고 b니까 여기도 b 제곱. 그리고 가운데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는 오히려 이제 어때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됐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항 3개짜리로 넘어갑시다. 이거는 이미 다 알아요. 특별히 얘가 언급하지 않아도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 싶은데, 일단 이거는 x제곱 3xy, 그 다음에 y 2y
2y제곱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2y제곱. 자, 이렇게 항이 하나, 둘, 세 개 있을 때는 거의 99%가 x 두 개로 찌죠. 2y도 두 개를 찌죠. 그래서 얘가 크로스로 곱했을 때 가운데 항이 만들어질 상황을 찾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얘가 이제 확보가 되네요.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y 곱하기 x 플러스 y가 되더라. 이거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요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 3개짜리. 자, 이제 항 4개짜리인데 이거는 크게 보면 상황이 두 가지로 벌어져요. 일단 첫 번째는 만약에 항이 A라는 문자가 아니라 어떤 항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항 4개가 나와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둘둘 묶여요. 둘둘. 그래서 얘랑 얘랑 공통인수로 묶고 얘랑 얘랑 공통인수로 묶고 물론 뭐 바로 옆에 있는 걸 꼭 묶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4개 중에서 둘둘을 묶어낸다면 그리고 났을 때 얘 둘의 공통인 인수, 얘네들의 공통인 인수가 있으면 이걸 더 묶어내시면 됩니다. 둘이 먼저 묶고 공통인 인수가 나오면 물론 이제 공통인 인수가 나오도록 둘둘을 골라서 묶어야겠죠. 그래서 나오면 다시 한번 묶어준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랑 하나 더 있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간혹 이런 경우까지 벌어집니다. 이거는 D죠, D. B가 아니고 앞에 3개를 절묘하게 묶어주면 물론 이제 보정을 해야 될 때 되게 절묘하게 묶으면 어떤 식의 제곱꼴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 나머지 뒤에 하나도 부호를 잘 조정을 하면 마이너스가 있는 형태의 제곱으로 정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될 때도 있어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 그래서 4개짜리는 3개가 완전 제곱,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의 거듭 제곱.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이 합차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하게 된다. 아니면 대부분 뭐 둘둘 묶고 나머지 한 번 더 묶어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 형태는 예를 하나만 좀 들어드릴게요. 요거를 한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할까요? 8a 세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12a 제곱b 그 다음에 6a 제곱 b 그 다음에 플러스 b 세제곱 이런 식이에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항이 4개죠. 그런데 일단 관찰해 보기를 이거랑 요 마지막이 세제곱 세제곱 8은 어차피 2의 세제곱꼴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얘랑 얘가 세제곱 세제곱꼴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을 먼저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뭘로? 이 꼴로. 알겠죠? 세제곱 세제곱. 그래서 얘는 2a 플러스 b 그 다음에 2a의 제곱이니까 이게 4a 제곱 되겠죠? 한 번씩 곱해서 마이너스를 써줘야 되죠. 플러스니까. 그래서 2ab 마지막에 b제곱. 이렇게 얘네들 묶은 거. 그리고 얘네 둘도 묶을 수가 있죠. 근데 뭐 6도 묶이고 a도 묶이고 b도 묶이니까 최대한 다 묶어내면 6ab에다가 남는 게 2a 남죠? 남는 게 뭐 남아요? b 남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지금 둘둘 묶었던 이런 구조. 그리고 봤더니 2ab가 또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마저 묶어내면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근데 나무네와 나무네를 계산해주면 4a제곱에 플러스 4ab b제곱. 그리고 항이 3개니까 아까 우리가 항 3개일 때 했던 x자로 크로스 시켜서 곱하는 구조. 그래서 얘는 2a, 얘도 2a, 여기는 b, 여기는 b, 크로스 성립. 그래서 이 녀석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여기도 2a 플러스 b, 2a 플러스 b가 되니까 2a 플러스 b가 총 3제곱이 돼서 정리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묶이는 경우도 있다. 뭐 얘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또 예를 보이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뭐 이런 경우가 있죠.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있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y제곱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4개. 얘는 완전제. 얘는 마이너스의 제. 그래서 합차식이 적용 마이너스 y x 플러스 y까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알겠죠? 뭐 특별한 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이거는, 그렇죠? 물론 이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에 해당이 되는 모양이에요. 알겠죠? 요거는 일단 칠판 잠깐 지워놓고 요거에 관련된 인수분해에 대한 적용법 한번 설명해 드리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풀었던 요 인수분해 방법, 이 인수분해 방법은 둘둘 묶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수분해 공식에 적용할 수도 있는 모양이죠. 우리가 곱셈공식에서 이런 거 배웠죠. a 플러스 b의 완전 세제곱. 자, 이게 전개되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3ab a 플러스 b, 그리고 이제 전개된다고 배웠고, 얘를 마저 더 정리하면 a 세제곱에 얘랑 얘는 3a 제곱이죠. 이거랑 이거는 3a b 제곱, 그리고 마지막에 앞에 있던 b 세제곱이 이렇게 되면 이 모양을 역으로 계산했을 때 1이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이 모양을 만족하면 이렇게 된다. 가만히 보니까 방금 우리가 풀었던 요 녀석을 정리를 했을 때 잘 보세요. 이 녀석은 2a의 세제곱, 그렇죠? 2a의 세제곱. 그리고 이 중간은 앞에 3을 제외하고 4 남죠? 그걸 얘에 넣어가지고 2a로 만들어주면 3 곱하기 2a의 제곱 b 하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 하나 빼고 2a b제곱 3 2a b제곱, 마지막은 그냥 뭐 b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이 구성이 앞에 세제곱 3 제곱 그냥 하나, 그다음에 3 하나 제곱 b세제곱,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결과는 2a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완전 세제곱으로도 인수분해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만들어줘도 돼요. 그렇죠? 방법이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도 된다. 근데 보통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저 모양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운이 좋게도 저 모양이 눈에 보이는 경우면 저렇게 푸시되,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항을 몇 개 만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풀 거냐를 고민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하고, 자, 이제 항이 5개짜리, 그렇죠? 항이 6개짜리, 그래서 4개짜리 이상을 어찌 풀어낼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이 5개 이상인 경우, 자, 복잡하죠? 일단 예제를 풀어드리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항이 6개, 얘도 6개네요.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것이냐. 이건 사실은 공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황에 맞게끔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내림차순 정리한다. 근데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느냐? 차수가 그나마 가장 작은 애. 알겠죠? 차수가 그나마 가장 작은 애. 왜 작은 애로 하느냐? 그래야 식이 간단하죠. 차수가 높은 애 기준으로 하면 높은 순으로 이게 항이 여러 개가 돼버리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해당되는 문자 중에 최고차 항의 차수가 가장 작은 애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접근을 합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a제곱이죠. 그러니까 a라는 문자는 최고차 항의 a제곱까지 있는 거고, b도 제곱까지 있죠. c도 제곱. 이것이 다 똑같잖아. 뭐 어떻게 한다?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알파벳 순으로 A 기준 내림차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 기준 내림차순 정리. 자, A 제곱이 여기도 있죠. A 제곱 내림차순이란 얘기는 A를 문자로 보겠다는 얘기니까 문자는 그 뒤에, 그리고 묶여져 있는 애들은 그 앞에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A 제곱. 그 다음에 A의 1차, 즉 A가 한 개 붙어 있는 애가 여기 하나, 그렇죠? 여기 있죠. 여기 하나, 여기. A로 묶어줍니다. 더하기로 일단 쓰시고, 여기는 A로 묶어주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죠. 마이너스 B제곱. 여기는 A로 묶어주니까 플러스 C제곱.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A가 하나 이렇게 붙는 거죠. 자, A의 1차 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A가 붙지 않은 애들. 이거 A 없네요.
여기도 없죠. 묶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뭐 어렵지 않죠. A 순으로 나열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보이죠. 하나, 둘, 셋.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니까 합차식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한 번 되고, 이거는 b와 c로 묶어내면 공통으로 bc가 있으니까 또 bc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반영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마이너스 앞으로 빼요. 그리고 나서 합차 공식 적용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b 플러스 c, a. 얘는 bc로 묶어주시면 b 마이너스 c 꼴이 됩니다. 항이 하나, 둘, 세 개인데 그 안에 b 빼기 c, b 빼기 c, b 빼기 c가 공통으로 들어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다 당연히 묶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b-c로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남은 애들 a제곱. 여기는 요거 묶여 나갔으니까 얘랑 얘가 남겠죠.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리고 a. 그리고 얘는 묶여 들어갔으니까 bc만 남는다. 이렇게 일단 인수분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얘가 또 항이 3개잖아요. 근데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하면 크로스 돼서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b-c에 이거는 a-b 하나, 또 뭐 있어요? a죠. a-c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차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장 작은 최고차 수를 갖는 그 문자 기준 내림차순 정리한다. 그럼 어쨌든 보통은 항이 이렇게 3개가 나오니까 공통인 인수가 있을 때 묶어서 또 한 번 인수분해.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한 김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얘도 일단 문자를 확인했더니 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제곱, y도 제곱이야. 그러면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아무거나 x로 하겠습니다. 내림차순 정리. 자, 3x제곱. 요거 하나밖에 없죠, 제곱은. 그리고 x 붙어 있는 녀석이 이거랑 요거 있죠? 요거를 일단 x로 묶겠습니다. 마이너스 있죠? x로 묶으니까. 그리고 남은 애 y제곱. 마사 y 3까지. 됐죠? 요렇게. 이것도 항이 하나, 둘, 3개죠. 보통 3개면 크로스로 곱해줘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x 기준 상수가 되는 요 녀석을 가만히 확인해 보니까 이게 y-1 하나랑 y-3 하나로 정확하게 인수분해가 되죠. 2개로.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x자로 조합을 했을 때 가운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 이 녀석은 3x 그리고 x 이렇게 쪼개놓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4y가 돼야 되니까 아마 그대로 이렇게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4y가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추가를 해주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y,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y, 그걸 더하면 마이너스 4xy.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상수는 10x가 되는데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면 일단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 9x, 얘도 플러스 x. 그래서 10x까지 맞아 들어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3x에 마이너스 처리해서 하나로 합쳐지면 이렇게. 그리고 x에 또 마이너스 처리해서 하나로 합쳐주면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항이 4개보다 많을 때, 즉 5개 혹은 뭐 6개가 될 때는 항상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 후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인수분해 방법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항별로 우리가 구분해봤던 인수분해 방법이 모두 끝났고 나머지 이제 특별한 케이스. 그래서 공식을 꼭 알고 있어야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은 특별한 형태의 인수분해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기억나시죠? 이렇게 전개됐을 때 마지막에 플러스 3abc 있었던 이 모양. 그 플러스 3abc를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정리를 하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원래는 이제 변형식에 따르면 얘가 오른쪽에 있었던
그 모양인데 왼쪽으로 넘겨놨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완전 세제곱식에다가 마이너스 3ac, bc가 붙어 있을 때 이게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수분해. 그러니까 이거는 모양을 기억하지 않으면 저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이 모양이라는 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추가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보세요.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모양. 근데 요 모양이 2분의 1로 묶여서 변형이 되면 기억이 나시죠? 2분의 1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또 완전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완전제곱으로 된다는 거를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원래 이 왼쪽에 있던 그 녀석을 오른쪽에 그대로 나열해주면 이런 식으로 안 놓치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그런데 만약에, 그치? 만약에 여기에 이론 조건 두 가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 또는 A는 B 그리고 C 이런 식의 조건이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추가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 녀석의 변형식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만족된다? 얘가 빵 이런 얘기죠. 얘가 빵.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식이 똑같은 일종의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된다? 그럼 얘가 다 날아가요. 그럼 뭐가 남는다? 얘랑 얘만 남죠. 좌변엔 이거, 우변엔 이거. 아니면 얘네 셋이 똑같다고 해도 얘는 0이 아니지만 이 녀석이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같고 같으니까 0, 0, 0 돼서 역시 이 항이 다 0이 돼서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는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의 우변이 다 없어지고 얘만 남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이 곱의 형태, 즉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원래는 얘가 장황하게 이렇게 변형이 되지만 만약에 셋 합이 0이거나 셋 값이 똑같을 때는 얘가 0 혹은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다 없어져서 따로 세제곱씩 더해졌던 그 값이 3abc 즉 인수의 곱의 형태, 즉 인수분해 형태가 될 수 있다. 즉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만약에 얘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이것 또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라는 것도 역으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꼭 한번 기억을 하시고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x-y의 세제곱 y-z의 세제곱 z-x의 세제곱이 어찌 인수분해 될 것이냐. 근데 우리는 알죠. 어차피 이거는 순환형이기 때문에 세대 합이 그렇죠? 0이 돼버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세 합이 0이기 때문에 세제곱의 구성상 이 중간에 복잡한 경우는 다 어차피 0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3 곱하기 얘네 셋의 곱, 즉 x-y, y-z, z-x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다. 알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특수형에 대한 소개를 좀 할 텐데 말 그대로 이 풀이법을 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특별한 형태라는 거죠. 그중 가장 첫 번째, 1번. 공통 부분이 들어있는 경우. 치환하면 됩니다. 그렇죠? 뭐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치환하면 좀 더 간단해진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x 플러스 1의 세제곱 3,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3,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인수분해 하려고 한다. 근데
보면 x 플러스 1이 전부 다 이제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물론 치환해서 일단 인수분해를 완성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이걸 인수분해할 때 이거 한 4개짜리잖아요. 이거 둘 묶어서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세제곱 꼴로 치환을 해서 우리가 알던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거랑 이거는 a 플러스 1에 그쵸? a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묶이고, 가운데는 3a로 이렇게 묶어주면 역시 a 플러스 1 공통인 게 생기니까 a 플러스 1로 마저 다 묶어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묶여지게 되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그것도 한 번 다시 되니까 완전 세제곱까지 될 것이다. 원래 우리가 치환했던 x 플러스 1을 돌려주면 결국은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공통인 부분 치환해서 푼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기차식. 이거는 풀이법이 두 가지예요.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완성을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고쳐서 푼다. 이꼴. 알겠죠? 둘 중에 하나. 근데 이게 1번 시도.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을 찾는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치환형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죠. 뭐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 이렇게 할까요? 자, 이제 보기차식이라는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 보기차식은 말 그대로 이게 2차식 형태가 중복돼서 또 다른 2차식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이제 x제곱을 a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이거는 a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치환을 하면 역시 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차식을 치환하면 또 다른 2차식이 나오니까 이게 중복해서 2차식이 들어있는 형태다라고 해서 보기차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짝수 한글로 이루어진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보기차식이라고 부릅니다. 홀수항이 없고 4제곱과 제곱으로만 구성된 이런 형태를 보기차식 이렇게 부르죠. 그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일단 얘를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a-2, 그 다음에 a-1, 다시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이게 원래 x제곱이었죠. x제곱 마이너스 2,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1로 돌려줍니다. 이 녀석은 무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만약에 한다면 x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까지 가능하죠. 뭐 유리수 범위라면 여기서 끝나겠지만 얘도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죠. 그래서 이 보기차식의 경우에는 일단 x제곱을 치환하면 2차식이 될 테니 그 2차식을 인수분해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게끔 풀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치환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안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꼴. 자,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 x제곱을 a라고 이렇게 바꿔도 얘가 x 4제곱이죠. 4제곱입니다. 알겠죠? 여기 제곱입니다. 치환한 형태를 써버렸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하면 여기가 이제 a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그냥 a가 되고 1이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이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 x4제곱하고 요 2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 가운데가 적당하지 않죠. 여기가 2x제곱이거나 마이너스 2x제곱이어야 되는데 모양이 맞지 않으니까 일단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가운데다가 2x의 제곱을 넣을게요. 근데 식상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x제곱에 보완책으로 마이너스 x제곱을 넣어주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은 x제곱에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뒤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의 완전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가 되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진행이 안 되니까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구성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가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더 인수분해 된다면 한 번 더 진행을 하는데 아마 이렇게 이제 특수한 형태까지 간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기차식의 형태는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의 구성을 만들어서 푼다. 이것도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쉽지 않죠. 자, 세 번째. 풀다가 배터리가 나가서 다시 찍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보기차식. 마지막 하나가 상반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반식. 상반식이 뭐냐?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상반식입니다. 자, x 4제곱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x 세제곱, 여기는 5x 제곱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4x 제곱, 다시 그냥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식의 구성이 좌측과 우측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같은 개수가 반복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즉 반대쪽이 서로 상반된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거 상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에 대한 인수분해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항이 홀수계죠. 그러면 이 가운데 항이 정확하게 한 개 존재합니다. 이게 x제곱이니까 이걸로 묶어줍니다. 묶어주세요.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얘는 그냥 5만 남겠죠? 이건 마이너스 4인데 x분의 1, 얘는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자, x제곱하고 이 x제곱분의 1을 일단 한 덩어리로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어차피 개수가 똑같을 테니까 마이너스 4로 묶어지죠.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5 하나.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묶어놨던 이 x제곱까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 모양이 변형이 되죠. 어떻게 변형되느냐? x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식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x제곱의 안에 들어있는 녀석 중에서 앞에 각각의 제곱을 이런 형태로 변형을 시키고 나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동일하다 보니까 치환이 가능하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공통부분 치환한다라고 했잖아요. 치환이 가능합니다. 치환해보면 일단 앞에 x제곱, 그 뒤에가 이걸 대문자 a로 치환을 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4a.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와 여기 있는 5가 더해지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가 됐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대신에 x 플러스 x분의 1. 그래서 x제곱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3 됐죠? 여기 x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되죠. 사실 이것도 인수분해인데 우리가 이제 보기 좋게 정리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뺐던 x제곱 중에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다가 다시 넣어줍니다. 그러면 안쪽이 이제 예쁜 2차식의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리하여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요게 상반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 특수한 방법을 이용해서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조립제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던 공식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 방법, 이 모양이 나왔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해 두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특수형, 뭐 보기차식이라든지 상반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x로만 되어 있는 항수가 여러 개인 그런 식들을 인수정리, 즉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자로 된 3차 이상의 식에서는 특별히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인수정리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f라는 어떤 식에 알파라는 값을 대입을 해봤더니 0이 되더라. 이렇게. 이렇게 0이 되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fx가 인수분해 됐을 때 그 인수가 알파가 들어가서 0이 됐으니까 x-알파를 인수로 가질 것이다. 이런 식의 구성이죠. 그렇죠? 이게 인수로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얘 결과처럼 0이 될 테니까. 그렇죠? 알파 넣어서 0 나왔다. x-알파를 인수로 가질 것이다. 이게 이제 인수 정리인데 결국은 이걸 확인하는 그 순간 얘가 이제 일종의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그중 인수 하나를 찾을 수가 있다. 0이 되게 하는 알파 값만 찾아낼 수가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0이 되는 알파를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인수를 구해낼 수가 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얘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요? 오케이. 이 녀석을 fx라고 할게요. 이걸 인수분해하고자 하는 건데 한 문자로 돼 있고 3차 이상의 식이에요. 이거를 뭐 둘둘 묶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x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0이 나올지를 하나씩 다 추적을 해봅시다. 근데 문제는 여기 x에다 이제 뭘 넣느냐,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에요. 요 녀석의 약수 있죠. 요 녀석의 약수. 요 녀석의 약수 있죠. 그래서 2의 약수, 2의 약수들, 그렇죠? 2의 약수들 꽤 많죠. 1하고 2. 그리고 마이너스 값까지 해서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까지. 부호는 상관없어요. 둘 다 해야 됩니다. 6의 약수. 이렇게. 이걸 대입하는 후보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의 약수가 1 또는 2잖아요. 그리고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얘로 얘를 나눠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수가 여기에 대입돼서 0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작은 것부터 하나씩 넣어가면서 언제 0 되는지를 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0이 되는 수를 찾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인수로 갖는다고 결정을 하시고 인수분해를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 녀석의 약수랑 이 녀석의 약수를 나눈 걸 대입했을 때 0이 될 가능성이 생기느냐, 뭐 이런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면 만약에 이제 fx라는 녀석이 최고창은 a 개수가, 근데 요거는 그냥 5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다 보면 상수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상수항. 이렇게 이제 fx가 구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인수분해된 결과가 mx 플러스 n이라는 것으로 인수가 이제 생겼다라고 하고 이 뒤에 뭔가 더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요 m이라는 존재, 즉 n이라는 존재가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 녀석의 약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랑 여기 있는 최고창의 개수를 곱해가지고 a가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a가 찢어져서, 그렇죠? 찢어져서 지금 m하고 이 최고창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a의 약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n도 상수항이니까 이 상수랑 곱해가지고 이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수도 사실은 b의 약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x값, 즉 얘를 0이 되게 하는 그 x값이 마이너스 n분의 n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을 0으로 만드는 그 x를 찾을 때 결국 최고창의 개수, 그의 약수와 최상수항의 개수, 그의 약수로 이 나눈 녀석을 x의 후보로 놓는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a의 약수, b의 약수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n분의 n. 어차피 부호나 풀만은 여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바뀌게 되니까 의미가 없고 값 자체가 이제 a의 약수와 b의 약수로 만들어진 그 분수값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약수를 하나씩 다 넣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1분의 1이라고 해서 1을 대입해 보면 이게 되지 않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면 이게 이제 풀마가 다 활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나오죠. 마이너스 1 넣으니까 플러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니까 플러스 7 다시 마이너스 6 돼서 이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다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x값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죠. fx가 인수분해 됐을 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됐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인수로 갖는다. 근데 원래 이게 3차식이었기 때문에 얘가 인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 뒤에 있는 녀석이 이제 뭔지를 또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조립제법을 예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면 니은자죠. 여기가 이제 차례대로 개수를 2,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이라고 쓰고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 내려주고 곱해서 넘기고 내려주고 다시 곱해서 넘기고 더해서 내리고 여기서 0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그 몫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0이 된다. 그래서 그 몫을 우리가 여기다가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 나머지는 없다. 즉 몫이 이거 나머지가 없다가 인수분해 되는 형태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x값에 들어가서 0이 되게 하는 그 x값 찾으시면 그걸로 이런 인수를 만들고 나머지 여기 있는 요 나머지 식은 조립제법을 통해서 완성을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2차 이내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냥 x자 인수분해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인수분해가 된다면 얘 같은 경우는 2x랑 x 그리고 3하고 2 여기다 3 주고 여기다 2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주면 마이너스 x가 다시 나오니까 최종적인 인수분해 결과는 x 플러스 1에다가 2x 플러스 3에다가 그다음에 x 마이너스 2까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한 문자로 된 3차 이상의 식이 있을 때 앞에 있는 최고창의 개수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상수의 약수들로 x의 후보들을 마련해서 집어넣어 보는 거죠. 만약에 0이 되는 걸 찾았다면 그 값이 0이 되게 되는 이 값이 0이 되게 되는 구성으로 인수가 하나 존재할 것이고 나머지 애들은 어찌 찾느냐? 조립제법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2차 이내로 들어왔다. 혹은 얘가 아직 3차라고 하더라도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를 다시 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일이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든 인수분해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연산 과정이고 추후에 뭐 인수분해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꼭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